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1990년 유학생 신분으로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꿈은 단순했어요. 호주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 하지만 현실은 영어라는 거대한 벽이 저를 막아섰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생활비라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매일이 전쟁 같았고 외로움과 싸우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며 살던 어느 날, 저는 마침내 시드니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죠. 돌아가려 했던 길에서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대부분 야간에 있었고 낮에는 지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에서 사무일 아르바이트를 했죠. 오후까지는 사무실에서 손님 전화를 받고 예약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해가 지면 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다들 집으로 향할 때 저는 도서관이나 컴퓨터실에 남아 늦은 밤까지 과제와 논문을 붙잡고 있었죠. 2년 동안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 치열함 덕분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원 다니던 시절 어느 주말 친구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햇살 좋은 토요일.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차를 닦고 잔디를 깎고 지나가는 이웃들과는 자연스럽게 굿모닝 인사를 나누더군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그들의 일상이자 삶의 속도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신기했고 곧 부러움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는 늘 바쁘게 조급하게 살아왔는데 여기 사람들은 뭔가 자기 삶의 중심이 단단해 보였달까. 그 순간 마음 한켠에 작은 질문이 떠올랐죠. 나도 이런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호주에 정착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유로운 삶을 보면서 정말 이곳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란 생각이 점점 커졌고 결국 친구의 권유로 이민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호주 이민성에 근무하는 호주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일반적인 루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죠.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수는 충분해. 이론적으로는 영주권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누가 네 서류를 심사하느냐에 달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보장은 없어. 그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조건은 충분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도박 같은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 후 학생 비자가 만료되고 영주권 신청이 잘못되었을 경우 호주를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죠. 그 시기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마침 호주 정부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이민법이 시행됐거든요. 당시 호주는 더 많은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 조건을 완화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죠. 기회의 창이 열린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비싼 이민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하나하나 이민성 자료를 읽고 필요한 문서를 체크했죠. 제 기억으로는 이민 신청비 약 1,200불, 신원조회비 약 50불, 건강검진비 약 200불, 총 합계 약 1,450불.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신중하게 신청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호주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처음엔 원래 계획대로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을 잡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라는 기회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더군요. 이대로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호주에 남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 선택이 곧바로 편안한 삶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을 잘 몰랐어요. 이력서를 돌리고 문을 두드리고 한국식으로 접근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현지 경력 부족. 제가 준비한 방식은 이곳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에서는 IMF 외환 위기가 터졌고 그 여파는 호주에 있는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쁨 뒤엔 늘 그렇듯 제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IMF 외환 위기의 여파는 한참 적응 중이던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다니던 여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정말 다양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계 유통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한인 잡지사에서 광고 디자이너로, 한국 유통업 직원, 그리고 때로는 청소 일까지. 몸은 고됐지만 버텨야 한다.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살았죠. 좌절도 많았고 때로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호주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건 그 당시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렇게 고민 끝에 인도네시아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이곳에서의 회사 생활은 앞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드니에 돌아가 정착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가장 기쁜 일은 아들이 생긴 것이죠. 여러 사정이 있어 이곳에 3년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시드니로 돌아온 후 이제 다시 현실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모기지, 한 달 갚아야 할 집 대출금의 압박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타일 시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익힌다는 수준이 아니라 장차 내 이름을 건 타일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매일 무거운 자재를 들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며 일하다 보니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해? 이해받지 못하는 선택. 하지만 저에겐 절박한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했죠. 그 시절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노동은 몸을 더 빨리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허리는 굳어있고 손목은 저리고 무릎은 퉁퉁 부어 있었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과 놀아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아는 동생이 저에게 같이 자동차 관련 기술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업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뒤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년 반 정도는 수입 없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점, 장비 구입에 수천 달러가 든다는 점, 게다가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실력으로 바로 평가받는 현장이었기에 자신감 하나로 뛰어들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이 내 마지막 도전이다. 정말 그런 각오로 시작했어요. 다시 실패하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변화에 대한 절실함이 더 컸습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좋은 사장님 밑에서 하루하루 실전으로 기술을 익히게 되었고 일을 배우는 동안에도 성실함을 인정받으며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 공략, 시드니에서 3박 4일 동안 차를 몰아 3,800km 달려 퍼스로 원정.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기술자로 인정받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드디어 제 길을 찾았다. 지금은 기술을 인정받아 한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회사 일만 하며 호주에서의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쉬운 길은 없었고 실패도 있었고 후회되는 선택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남기로 한 그 결정감만큼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문득 대학원 시절 배웠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AI 그래픽 디자인, 영상 편집, 그땐 막연히 배워야 하니까 했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제가 배운 것, 느낀 것, 겪은 것들을 하나하나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35년 동안 유학생, 이민자로 살며 수많은 도전과 실패, 깨달음을 통해 얻은 삶의 통찰과 현실적인 이야기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